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국에서 손꼽히는 초고층 타워의 최상층 회장실. 이곳에서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 28살. 삼성그룹에 버금가는 대기업 한빛그룹 회장의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한빛그룹 회장 강태산. 그는 지은에게 상상도 못할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제안이라기보단 시험이었죠. 일주일 안에 이 미션을 완수하지 못하면 우리 아들과의 결혼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연 그가 지은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지은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한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죠. 지은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입사했죠. 그녀는 똑똑하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녀를 특별하게 만든 건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강민준을 처음 만난 건 회사 프로젝트 때였습니다. 민준은 한빛그룹 계열사 임원이었죠. 32살의 그는 잘생긴 외모와 부드러운 성격으로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유독 지은에게만 마음이 끌렸습니다. 처음 지은 씨를 봤을 때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민준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은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죠. 그녀는 회의 중에도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쳤고, 동시에 함께 일하는 후배들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사람. 민준은 그런 지은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날, 지은은 긴장했습니다. 한빛그룹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윤혜영 여사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민준이가 말로만 듣던 지은 씨구나. 예쁘고 똑똑하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네요. 혜영 여사는 재벌가 부인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소탈했습니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환영의 뜻을 전했죠. 문제는 회장 강태산이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70세. 맨손으로 한빛그룹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 40년 만에 자산 1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을 만들었죠. 그 과정에서 그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 사람보다는 숫자를 중시하는 경영자였죠. 첫 만남에서 강 회장은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이지은 씨 맞습니까? 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다음 말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 싶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우리 집안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식사 자리는 어색하게 흘러갔습니다. 강 회장은 대화 내내 지은을 시험하듯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그녀의 가족 배경, 학력, 경력을 확인했고 심지어 재산 상태까지 물었습니다. 지은은 최대한 정중하게 답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회장님, 아버님. 민준이 나섰습니다. 지은과 저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집안이 어떻든 저희는 결혼할 겁니다. 강 회장은 아들을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사랑? 그런 감상적인 소리 하지 마라. 결혼은 두 집안이 하는 거다. 그날 저녁 지은은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에게 거부당한 기분은 참담했죠. 하지만 민준은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도 마음을 여실 거야.
우리 포기하지 말자.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은 여전히 지은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준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죠. 민준은 지은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며 버텼습니다. 강 회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지은을 시험하기로 한 것이죠.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지은 씨를 회장실로 오라고 하세요. 비서실장 박 이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은 놀랐죠. 강 회장이 직접 자신을 부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한빛타워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호화로웠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강 회장은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무표정했습니다. 지은이 앉자 강 회장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지은 씨,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라고요? 1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억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제가 드리는 미션을 완수해야 합니다. 미션이요? 강 회장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3가지 과제가 들어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두 해결하면 100억과 함께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준이와의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인가 싶었죠. 회장님, 저는 돈 때문에 민준 씨를 만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격이라니요? 사랑으로는 부족합니까? 강 회장은 냉소했습니다.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그에 맞는 능력과 품성이 필요합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지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미션이 뭔지 보여주세요. 강 회장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은이 봉투를 뜯자 3장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각 카드에는 과제가 적혀 있었죠. 첫 번째 미션, 경기도 이천의 한 고아원에 가서 김수진이라는 할머니를 만나라. 그녀에게 회장님의 안부를 전하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라. 두 번째 미션, 부산의 한 중소기업 대한정리를 방문하라. 이 회사는 한빛그룹의 부품을 납품하다가 최근 계약이 끊겼다. 사장 정민우를 만나 그가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세 번째 미션, 서울 종로구의 한 허름한 식당, 엄마 손식당을 찾아라. 그곳 주인 박영숙 여사를 만나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어라.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미션들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고아원, 중소기업, 허름한 식당. 재벌가와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곳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입니다. 그때까지 3가지 미션을 모두 완수하세요.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당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했는지 말입니다. 지은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황당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준과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해내야 했죠. 알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푸른 하늘 고아원이라는 작은 시설이었습니다. 30년 된 낡은 건물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지은은 원장 선생님을 만나 김수진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아, 수진 할머니요?
지금 뒷마당에 계실 거예요. 뒷마당에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채소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신가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강태산 회장님께서 안부 전하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태산이가? 어머나, 그 아이가 날 기억하다니. 할머니는 지은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할머니는 차를 따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태산이는 여기 고아원 출신이에요.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고아원 출신이라고. 이건 공개된 적 없는 정보였습니다. 네, 정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5살 때 이곳에 왔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어린 나이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거예요. 처음엔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는 그때 이 고아원에서 보육교사로 일했어요. 태산이를 처음 본 순간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매일 그 아이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밥을 먹였어요. 몇 달이 걸렸지만 결국 그 아이는 마음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하나 꺼냈습니다. 어린 소년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게 그때 태산이에요. 참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다른 아이들도 잘 챙겼죠. 중학교 때는 장학금을 받아서 명문 학교에 들어갔고 대학도 전액 장학생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죠. 지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할머니, 회장님과는 언제까지 연락하셨어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연락했어요. 그 아이가 성공하고 나서도 이곳에 자주 왔었죠. 돈도 많이 기부했고요. 하지만 점점 바빠지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벌써 20년도 더 된 것 같네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태산이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고아원이 너무 낡았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아이들이 고생하고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어해요. 화장실도 고장나고 지붕도 셉니다.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지은은 고아원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죠. 건물은 노후했고 시설은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고아원을 새롭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부터 지은은 움직였습니다. 건축업체를 섭외하고 설계사를 만나고 예산을 짰습니다. 강 회장이 준 100억 중 일부를 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저축과 친구들에게 빌린 돈,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3억 원을 모았습니다. 일주일은 짧았지만 지은은 최소한 착공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수진 할머니는 감격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은 씨.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산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수진 할머니가 여전히 당신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부산으로 가는 KTX 안. 지은은 노트북으로 대한정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대한정밀은 정밀 기계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30년 역사의 회사로 한빛그룹에 10년간 부품을 납품해왔죠.
그런데 6개월 전 계약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이유는 불분명했습니다. 지은은 대한정밀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정민호 사장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정 사장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지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빛그룹 회장님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빛그룹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된 건 한빛그룹 때문입니다. 지은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정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 전 한빛그룹 구매팀에서 갑자기 단가를 20% 낮추라고 했어요. 저희로서는 불가능한 요구였죠. 원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어떻게 단가를 낮춰요? 저희가 거절하자 계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한빛그룹이 저희 대신 중국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 제품이 분량이 많았어요. 결국 한빛그룹도 손해를 봤죠. 하지만 저희에게 다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 사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빛그룹이 매출의 70%였어요. 그게 끊기니까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지경이 됐습니다. 지금은 직원 30명 중 15명을 내보내야 했어요. 가족 같은 사람들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격한 것이죠. 사장님, 제가 한빛그룹 구매팀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정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이미 늦었어요. 저희는 다음 달이면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장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품 샘플을 받아갔죠.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밤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한정밀의 기술력, 품질, 납기 준수율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빛그룹 구매팀에 제출할 제안서를 만들었죠. 대한정밀과의 재계약을 제안합니다. 중국 업체보다 단가는 5% 높지만 불량률은 10분의 1이고 납기는 정확합니다. 장기적으로 한빛그룹에 더 이득입니다. 지은은 이 제안서를 강 회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살려야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단기적 이익만 보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마지막 미션. 지은은 종로구의 허름한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손 식당은 30년 된 낡은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빛바랜 오래된 식당이었죠. 하지만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은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여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자리에 앉아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지은은 감탄했습니다. 맛있었죠. 정말 집에서 먹는 것처럼 정성스러운 맛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지은은 박 여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또 오세요.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하는데 강태산 회장님께서. 박 여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태산? 그 사람이?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박 여사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죠. 회장님을 아시나요? 박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죠.
그 사람은 내 아들이에요.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어머니. 하지만 강 회장은 고아였는데 박 여사는 지은을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이야기예요. 나는 25살에 태산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없었죠. 미혼모였어요. 그 시절에 미혼모로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태산이를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죠.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태산이는 자주 아팠고 병원비도 없었어요. 어느 날 태산이가 폐렴에 걸렸어요. 의사가 말했죠.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박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했어요. 태산이를 고아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함께 굶어 죽거나. 나는 태산이를 고아원에 보냈어요. 그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지은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게 푸른 하늘 고아원이었군요. 맞아요. 태산이를 보낸 후 나는 매일 울었어요. 후회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도했어요. 김수진 선생님이 잘 돌봐주셨거든요. 그럼 회장님은 어머니가 살아계신 걸 아시나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거예요. 나는 태산이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성공하는 걸 멀리서 지켜봤죠. 신문에 나고 TV에 나오는 걸 보면서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나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식당을 하면서 살아요. 태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은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박 여사가 원하는 게 뭘까? 돈? 재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 게 있나요? 박 여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다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식당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어요. 3개월 후면 철거돼요. 30년 동안 이곳에서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이제 떠나야 해요. 그게 좀 슬프네요. 지은은 알았습니다. 박 여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새로운 곳을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나는 이미 늙었어요. 새로 시작할 힘이 없어요.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칠간 발품을 팔며 새로운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로구의 다른 지역에 적당한 상가를 발견했죠. 지은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그 상가에 보증금을 냈습니다. 사장님, 여기로 옮기세요. 새로운 엄마손 식당을 여기서 시작하세요. 박 여사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장님의 음식은 정말 특별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해요. 박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강 회장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3가지 미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강 회장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죠. 3가지 미션을 모두 완수했군요. 네, 회장님.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은 씨, 당신은 100억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 돈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일은 제 돈과 제 노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진 선생님을 만났죠? 어땠습니까? 할머니는 회장님
회장님을 여전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셨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대한정밀은 어땠습니까? 정민호 사장님은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셨어요. 회사가 어려워진 건 한빛그룹의 불합리한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숙 여사를 만났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회장님의 어머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알았군요. 네. 하지만 회장님, 왜 이런 미션을 주신 건가요? 강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요?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 당신도 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사람은 쉽게 변하거든요. 나처럼 말이죠. 강 회장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고아원에서, 그리고 김수진 선생님의 사랑으로 자랐죠. 그때 나는 착한 아이였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했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변했어요. 돈을 벌수록, 권력을 가질수록 나는 냉정해졌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익만 추구했죠. 대한정밀 같은 중소기업을 짓밟았고 심지어 나를 키워준 김수진 선생님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는 내 어머니를 외면한 겁니다. 박영숙 여사를 아셨던 건가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우연히 알게 됐어요. 내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종로에서 식당을 한다는 걸. 처음엔 찾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를 버린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고 동시에 그런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비밀리에 그 식당의 건물주에게 돈을 주고 재개발이 되어도 그 식당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요. 강 회장은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지은 씨, 나는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당신이 돈과 권력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100억을 거부하고 자신의 돈으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김수진 선생님을 위해 고아원을 고치고 대한정밀을 위해 제안서를 쓰고 내 어머니를 위해 새 식당을 구했죠. 당신은 진짜 선한 사람입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것을.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상기시켜줘서. 지은은 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김수진 할머니를 만나러 가세요. 그리고 박영숙 여사를 만나러 가세요. 그분들은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개월 후, 이천의 푸른 하늘 고아원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기부로 건물이 새로 지어졌고 시설도 최신식으로 바뀌었죠. 개원식 날 강 회장은 김수진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태산아. 내가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대한정밀은 한빛그룹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정민호 사장은 해고했던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였죠. 공장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종로의 새로운 엄마 손식당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박영숙 여사는 여전히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죠.
어느 날 식당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여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를 보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강태산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태산이에요. 박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태산아.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내렸죠. 그리고 그해 가을 강민준과 이지은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는 김수진 할머니, 정민호 사장 가족, 그리고 박영숙 여사가 참석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신부 아버지 대신 지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내게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줬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그건 원래 회장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 건 상기시켜드린 것뿐이에요. 결혼식이 끝난 후 민주는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준 100억은 어디 갔어?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쓰지 않았어요. 회장님께 돌려드렸죠. 뭐? 왜? 그건 제 돈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미 더 값진 걸 얻었어요. 뭔데? 당신과의 사랑. 그리고 새로운 가족. 그게 100억보다 더 소중해요. 민주는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평생 돈과 권력만 쫓았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 사랑이었어. 이 아이가 그걸 일깨워줬지. 그는 옆에 서 있는 박영숙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제대로 된 아들이 되겠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태산아. 우리 이제 함께 행복하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태산 회장은 10조 원의 재산을 가졌지만 진짜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가 행복해진 건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았을 때였죠. 김수진 할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박영숙 여사와의 재회. 그게 그를 진짜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 회장은 지은을 시험했지만 결국 깨달았죠.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지은이 특별했던 건 100억의 미션을 완수해서가 아니라 그녀 자체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태산 회장은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원래는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죠. 지은을 통해 그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공했어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진짜 부는 베푸는 데서 옵니다. 지은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고아원을 고치고 식당을 구했습니다. 손해보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그녀에게 가장 큰 보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다섯째, 과거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 회장과 박 여사는 40년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았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재회했고 용서했고 치유되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상처라도 용기를 내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결혼 5년 후 강민준과 이지은에게는 2명의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였죠. 강태산 회장은 헌신적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이천의 고아원을 방문했죠. 할아버지, 왜 여기 자주 와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의 시작점이거든.
그리고 끝점이 될 곳이기도 하고.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는 여기서 사랑을 배웠단다. 김수진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잊고 살았지만 너희 엄마가 다시 상기시켜줬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하려고 해. 실제로 강 회장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회사는 민준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했죠. 푸른 하늘 재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전국의 고아원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평생 쌓은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강 회장의 발표에 사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이 돈은 원래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돌려줄 때입니다. 박영숙 여사는 새로운 엄마 손식당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강 회장이 주말마다 와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재벌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 처음 본 손님들은 놀랐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 태산이 참 많이 컸구나. 어느 날 강 회장은 식당에서 민준과 지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 민준이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 지은 씨에게 주려고 했던 100억이야. 쓰지 않고 돌려받았지. 그걸 왜 이제? 이제 진짜로 주려고.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지은이 웃었습니다. 또 미션인가요, 회장님? 그런 셈이지. 이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 너희 이름으로. 그리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줘. 나처럼 돈만 쫓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길을 가.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지은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이 돈을 의미 있게 쓰겠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80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죠. 그는 매일 아침 박영숙 여사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공원을 걸었죠. 여보, 행복해?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 후회는 없어? 돈을 다 나눠준 것? 강 회장은 웃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그때 돈을 쥐고 있었다면 후회했을 거야.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때야.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수진 선생님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제대로 살고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김수진 할머니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90살의 나이였죠. 임종자리에서 그녀는 강 회장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태산아, 너를 키운 건 내 가장 큰 보람이었어. 내가 성공한 것보다 내가 다시 착한 사람으로 돌아온 게 더 기뻐. 이제 편히 갈 수 있겠구나. 강 회장은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울었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그날 밤 민준과 지은이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선생님이 질문을 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누구냐고요. 할아버지라고 해도 돼요? 강 회장은 웃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재산 순위로 따지면 100등밖이야. 돈을 다 나눠줬거든. 그럼 누가 제일 부자예요? 강 회장은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내 박영숙, 아들 민준, 며느리 지은, 그리고 손주들. 모두 웃고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란다.
그런 의미에서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야. 손녀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은이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그로부터 5년 후 강태산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85살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평화롭게 떠났죠.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찾아왔습니다. 재벌 회장들, 정치인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중소기업 사장들, 소상공인들. 그들은 모두 강 회장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강태산 회장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대한정밀의 정민호 사장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어려울 때 회장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돈만 준 게 아니에요.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희망으로 저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는 한빛그룹의 가장 중요한 협력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회장님 덕분입니다. 조문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 앞에는 강 회장이 평생 간직했던 2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린 시절 김수진 할머니와 찍은 사진, 다른 하나는 박영숙 여사와 최근에 찍은 사진. 두 사진 속 강태산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관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5년 전 그 미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미션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변하셨죠. 우리 모두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김수진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민주는 아버지의 관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권력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요. 박영숙 여사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산아,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렴. 엄마는 조금 더 있다가 갈게. 손주들 좀 더 보고 싶어서. 나중에 만나자, 아들아. 장례식이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남은 재산 전부를 푸른 하늘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죠. 대신 편지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진 사랑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도우며 사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나는 평생 돈을 쫓았지만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랑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잊지 마세요. 특히 지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외롭고 쓸쓸하게 죽었을 겁니다. 내가 나를 구해줬어. 고마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나는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볼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강태산 드림.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지은은 이제 5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푸른 하늘 재단을 이끌고 있었죠. 재단은 한국에서 가장 큰 사회공헌 단체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돕고 수백 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지은의 딸은 의사가 되어 무료 진료소를 운영했고 아들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고아원에서 일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았죠. 어느 날 지은은 이천의 푸른 하늘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아름다운 건물이 되어 있었죠. 입구에는 세 사람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김수진, 강태산, 그리고 박영숙. 동상 아래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는 세상을 바꾼다. 지은은 동상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잘 계시죠? 저는 아버님의 미션을 아직도 수행하고 있어요. 평생 계속할 겁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강 회장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잘하고 있어, 지은아. 고맙다. 지은은 돌아서서 차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차가 출발하자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0억의 미션. 그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어. 인생의 교훈이었지.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진짜 성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눈 것으로 측정된다는 것. 아버님, 그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늘에서는 강태산 회장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김수진 할머니와 박영숙 여사가 있었죠. 잘했어, 지은아. 내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러게요. 우리 태산이가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요. 세 사람은 함께 지은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은 계속됩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한 사람의 선한 선택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지은이 그랬듯이 강태산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0억 미션의 진짜 의미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 시험이 아니라 성장, 조건이 아니라 진심. 당신도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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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